에서는 오늘장의 마지막 공략주와 그리고 내일 증시에 대해서 미리 전망해보는 시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수급 주체들의 평균 단가를 활용해서 전략을 세워보는 수평계 투자 노하우부터 2부 출발합니다. 네, 신현식 전문가와 함께하는 수평계 투자 노하우 시간입니다. 신현식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현재 시장은 약간 좀 밀리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수급 주체들의 움직임 좀 볼까요? 외국인 투자가들 그래도 오늘 모처럼만이지만 매수 반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하진 않지만 지금 118억 원가량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을 매매하고 있는 건지 평균 단가 분석을 해주시지요. 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통신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매수가 좀 많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KT가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약 39만 3천 주 정도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LG U 플러스, 뭐 BS 금융 이렇게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KT 같은 경우에는 CS 창구를 이용해서 평균 매수 단가가 38,600원대 지금 가격대에서의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단기적으로 일단은 KT는 좀 무겁습니다. 주가 뭐 자체가 좀 무거운데. 단기적으로 이제 39,000원까지는 좀 보유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주식들을 좀 보겠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전력이라든가 외환은행 뭐 이렇게 좀 매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두산 인프라코어를 좀 보겠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는 외국인들이 약 19만 3천 주 정도 좀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 창구를 이용해서 15,400원대 좀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인 두산건설, 뭐 유상증자에 대한 악재가 노출이 됐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좀 이용해서 좀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보유하시는 전략이고요. 15,900원까지는 보유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종목 다 보유의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 또 기관 쪽에서의 매매 동향 보도록 하죠. 오늘 기관 투자자들 624억 원가량의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투진권에서도 200억 이상의 매물이 좀 출회가 되고 있는데요. 종목별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예, 오늘 투신권을 중심으로 해서는 STX 페노션을 좀 가장 많이 팔고 있고요. 한국타이어, 그다음에 제일기획, 기아차. 여기서 이제 STX 페노션을 좀 보겠습니다. STX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9만 7천 주 정도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요. 이 창구가 아마 대우 창구가 좀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평균 매도 단가는 5,280원 정도가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주가 좀 밀리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STX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매도 의견을 좀 드리고요. 4,800원 라인대, 4,800한 20원까지는 좀 빠질 자리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도 의견을 좀 드리고요. 만약에 매도를 못하신 분들은 4,820원에서 기술적 반등이 5,300원 정도 나오게 되면 매도하는 게 좋고요. STX 페노션은 이제 추세가 이탈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그 투신권 중심에서 LG U 플러스가 좀 매수가 좀 많이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LG 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 미래에셋 창구였는데 좀 바뀌었네요. 예, 미래에셋 창구를 이용해서 8,500원대 좀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요. 단기적으로 제가 봤을 적에는 LG 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8,800원까지는 좀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유 의견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보유 의견이 제시가 됐네요. 다음은 또 연기금 쪽의 움직임 좀 볼까요? 그래도 연기금 투자가들이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 그 모습인데요. 오늘도 연기금은 사자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6일 연속에 매수세 451억 원가량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을 사고 팔고 있는 건가요? 예,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많이 사고 있는 게 우리금융이고요. 연기금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금융주에 좀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외환은행이라든가 우리금융을 좀 사고 있습니다. 창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신한금융 창구가 좀 될 것 같고요. 매수는 12,700원입니다. 여기서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거 말씀드렸다시피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13,000원대 계속해서 매도하자라고 좀 말씀드렸는데요.
지속적으로 매도 의견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SK 브로드밴드입니다. 네, SK 브로드밴드가 좀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4,900원대 그 하나 창구를 이용해서,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뭐 전고점인 5,200원까지는 좀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SK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에는 좀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좀 길게 보기보다는 짧게 잡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별의 특징을 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시장은 지금 약보합권 정도의 움직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큰 악재는 이제 첫 번째 뱅가드 관련 악재는 이건 계속해서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악재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증시에서 4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2월 초가 되면 4분기 실적이 거의 마무리 구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끝난 것 같고요. 거의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환율 악재인데요. 환율은 이미 이제 저점을 찍고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악재도 큰 악재는 아닙니다. 그 마지막 악재인 부캐 관련 악재죠. 그래서 부캐 관련 악재 때문에 주가가 좀 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단기적으로는 주식은 뭐 코스피 시장은 1,900포인트, 그 다음에 밑으로는 볼리저 밴드 하단선인 1,940포인트 매수가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500에서 490포인트 사이에서는 좀 매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럼 주가가 가기 위해서는 이제 뭐 제가 봤을 적에는 북한이 핵실험을 빨리 실행을 하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하락은 하겠지만 저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악재가 빨리 노출이 돼야 오히려 그 악재를 이용해서 주가를 사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제가 봤을 적에는 보유하는 관점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고점 주식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한국정보통신입니다. 한국정보통신은 뭐 지수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매도 관점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장이 북한 리스크에 발목이 잡히면서 지금 약보합권 정도의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상승 가능성을 좀 더 보고 있네요. 1970포인트까지의 상승을 예상을 해본다라는 이야기가 제시가 됐습니다. 신현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